오징어 게임 시즌2가 26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게임들에 대해 다 알고 계셨나요?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게임도 있는 반면 이름만 알 뿐 정확한 룰은 알지 못했던 게임들도 있는데요. 시즌1에 나왔던 게임들을 함께 훑어볼까요? 정식 게임은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 참가자를 골라내는 게임으로 극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TMI로 성기훈과 양봉남이 딱지치기를 하며 뺨 맞는 연기는 실제로 때렸다고 합니다. 딱지치기는 각자 딱지를 바닥에 놓고 공수교대로 쳐서 상대편 딱지를 뒤집는데 성공하면 그 딱지를 가질 수 있는 민속게임입니다. 딱지는 고유명사로서 영어로도 딱지라고 쓰는데요. 90년대 이후로는 스포츠스타나 캐릭터가 그려진 딱지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딱지치기보다는 트레이딩 카드게임처럼 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런닝맨에서 딱지치는 장면이 많이 방송됐는데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로 외국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나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인지도가 더욱 늘었는데요. 유튜브에 딱지만 검색해도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북미에서도 밀크캡 또는 포구라고 불리는 놀이가 있는데 이름처럼 동그란 모양의 우유나 주스 뚜껑을 사용하여 딱지치기 비슷한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카탈루니아에는 한국처럼 네모난 모양으로 종이를 접어서 치는 딱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접는 법이 확연히 다르고 납작하게 만든 성냥갑, 신발 밑창, 병뚜껑 등도 쓰였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딱지치기와 유사한 맹코라는 것이 있으며 오징어 게임 일본어 더빙판에서도 딱지치기를 맹코로 번역했다고 하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숨바꼭질을 응용한 놀이죠. 술래가 벽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고 그 구호가 끝나고 돌아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냅니다. 술래에게 잡히지 않은 사람이 마침내 술래를 건드리면 술래는 나머지 사람들을 쫓고 그때 가장 먼저 잡히는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되는데요. 그리고 동일한 놀이가 전 세계에 있는 만큼 나라마다 명칭이나 구호가 다릅니다. Statues. Red light, green light. Grandma's footsteps. Fairy footsteps. 1, 2, 3, Ochs am Berg. Donnerwetterblitz. 1, 2, 3, soleil. 1, 2, 3, stella. 1, 2, 3, el escondite inglês. 1, 2, 3, macaquinho do chinês. 1, 2, 3, calabaza. 1, 2, 3, cigarrillo 43. 1、2、3，我们都是木头人。 나르마상가 거런다. Batatinha frita, 1, 2, 3. 스페인에서는 소가 술래인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토우장에서 소 몰래 기어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달고나는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섞은 후 불로 가열하여 만드는 과자의 한 종류로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수도권에서는 주로 달고나 또는 뽑기라고 부릅니다. 2020년 달고나 커피의 유행과 함께 2021년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에 힘입어 세계적으로도 달고나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한국에서 달고나가 처음 나타난 곳은 6.25 전쟁 시기 미군의 원조 식량이 들어오던 부산항으로 1960년대 초반 부산에서 달고나란 이름으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품을 만든 사람은 설탕보다 달고나에서 따와 이름을 달고나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어느새부터 달고나를 제조한 뒤 완전히 굽기 직전에 전용 틀을 박아 넣어 문양을 새겨 넣는 달고나가 등장하였는데 특히 아이들한테 문양 손상 없이 그대로 떼어내는 게임용으로 애용되었고 업자들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손상시키지 않고 문양 그대로 뜯어내면 덤으로 한 개를 더 주는 방식의 마케팅을 이용해서 손님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과자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영미권의 허니콤 토피, 헝가리의 트레크메즈, 일본의 카르메야키, 중국의 펑어탕이나 대만의 펑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모양을 내어 먹는 게임은 없고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른 형태의 설탕 캐러멜을 부수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한자어로는 혈아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터그 오브 워라고 합니다. 보통 학교 운동회에서 이 게임을 하는데 이런 소규모의 경우 긴 밧줄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지만 대규모 민속 줄다리기에는 거대한 밧줄에 가는 줄을 달아서 그 줄을 잡아당기는데요. 민속문화줄 다리기는 2015년 12월 2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반 체육대회에서 진행하는 레포츠 줄다리기는 간단한 규칙으로만 진행되는데 반해 국제 스포츠로서 진행되는 스포츠 줄다리기는 표준화된 룰이 있는데요. 한 팀당 8명의 주자를 배치하는 식으로 8대8로 진행되며 대개 1에서 7번 주자는 플러, 8번 주자는 앵커라고 부릅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대만, 태국이 강팀이고요. 1900년부터 1920년까지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위험 종목으로 분류되어 퇴출됐죠. 2020 도쿄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에 도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구슬치기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구슬을 땅에 놓고 떨어진 곳에서 다른 구슬을 맞춰서 구슬을 획득하는 방식과 포켓볼처럼 구멍을 정해서 자신의 구슬로 상대의 구슬을 쳐서 구멍에 넣으면 구슬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구슬치기를 스포츠화 시킨 게 당구와 보치아이고 빙상 위에서 돌로 구슬치기를 하는 스포츠가 컬링입니다. 현재 컬링은 동계올림픽에서 보치아는 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등재되어 있죠. 대략 1980년대 즈음까지 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놀이로 놀이를 하기 위해 바닥에 금을 그은 게 오징어의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이 오징어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부산 지역에서는 오징어 달구지라고 불렀으며 지역마다 오징어 땅콩, 오징어 가생, 오징어 찍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공수를 나누어서 공격팀은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하여 만세를 외쳐야 하고 수비팀은 공격팀을 모두 탈락시키는 것이 목표인 게임인데요. 오징어 게임 드라마 제목과 로고의 모티브가 되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이 그림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싸움이 필요한 놀이인데 진영 밖에서는 모두 외발 깽깽이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은데요. 초등학생들이 즐겨하는 놀이치고는 과격해서 옷이 찢어지거나 다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80년대에는 몸으로 노는 방식의 놀이가 많았기도 했고 놀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았어서 위험하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않았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매트가 깔려있는 태권도장 등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시리즈가 성공하면서 해외에서 이 놀이의 인지도도 상승했는데 다른 놀이에 비해 복잡하고 난해하다 보니 규칙을 많이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시즌2에서는 복수를 다짐한 성기훈이 다시 게임에 참가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담았다는데요. 공개 전 우선 시청한 해외 평론가들이 이미 호평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역대 한국 드라마 최대인 1,00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친숙한 게임들이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함께 등장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티핑 주간이슈였습니다.